역사적 기록을 하려면 기자증을 가져라, 언론사에 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무진장 유명해져라, 법원 직원들이 당신들의 얼굴을 다 알 수 있도록 유명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범죄다, 이건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이 하나 났는데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던 날이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법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판사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을 봤고, 기물 이곳저곳을 파손하는 그들의 행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가지고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이 됐죠. 그 폭동에 참가한 자들은 마치 자랑 삼아 그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일부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 영상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현장을 기록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취재를 하러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JTBC 기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 감독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정윤석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결, 4월 30일 대법원에서는 정윤석 감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확정합니다. 벌금 200만 원. 그렇다면 같이 취재를 했던 JTBC 기자들도 유죄를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 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벌금 200만 원, 또 누구는 기자상.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걸까요? 일단 법원에서는 이 정윤석 감독의 활동이 폭동이 아니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법원의 판단 내용인데요. 그런데 유죄라는 겁니다. 유죄 이유로 든 내용이요, 서부지법 직원들이 정윤석 감독과 폭도들을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직원들이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유죄 확정이 된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JTBC 기자들은요? 그러면 서부지법 직원들은, JTBC 기자들은 구별할 수 있었단 얘기입니까? JTBC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그 행렬에 섞여 현장에 들어가 취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정윤석 감독도 그 폭도들의 행렬에 섞여서 들어가서 그 현장을 기록했던 것인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폭도를 봤다, 이건 기록해야 되겠다,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유죄 벌금 200만 원이고요. 또 한 사람은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자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JTBC라는 간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말고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심 법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도 촬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정윤석 감독에게 유죄를 선고했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뭔지 모르는 판사거나 아니면 정윤석이라는 저 사람은 유죄여야 한다라는 이 선입견이 없이 과연 그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폭도들 중에도 분명 카메라 든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정윤석 감독도 폭도로 오해받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걸 하고 그 이후에 재판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폭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습니다. 같이 취재를 했는데 기자증이 있는 사람은 무죄고 정윤석 감독은 유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설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박찬욱 감독이나 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2781명이 이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냈는데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정윤석 감독은 대법원 선고가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목적으로 들어간 두 사람, 한 명은 기자상을 받고 한 명은 피고인석에 섰다. 예술가는 왜 역사적인 기록 앞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또 민낯을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민낯. 역사적인 기록하고 싶으면 언론사에 소속되라. 기자증을 가져라.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는 혹은 시민 저널리스트는 역사적 기록을 하려면 기자증을 가져라. 언론사에 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진장 유명해져라. 법원 직원들이 당신들의 얼굴을 다 알 수 있도록 유명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범죄다. 이건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정윤석 감독이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될 어떤 현장에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혹은 어떤 시민 저널리스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도하는데 취재를 하려고 촬영을 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데 지난번 정윤석 감독의 케이스를 보니까 저 사람 처벌받더라. 그럼 내가 저기 들어가서 뭐 하겠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내가 저거 기록하면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이러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쭉 펼쳐지는데 이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나만 알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건 그 기록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윤석 감독이 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헌재에서라도 이게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기자증 없이 카메라를 들었다는 이유로 죄가 된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순간은 과연 누가 기록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현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